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정욱입니다. 보험 영업의 정석 컨설팅 킬링 포인트. 이번 시간은 은퇴 컨설팅을 할 때 좋은 두 가지 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사는 리스크. 지금 경험생명표가 새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경험생명표는요, 생명보험자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통상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기대수명보다 길게 나옵니다. 남성이 86.3세, 여성이 90.7세로 여성은 처음으로 90세가 넘어섰습니다. 자,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요 지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 과거에 뭐 꼰대들이 했던 뭐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들이 좀 와닿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결코 행복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고 좀 더 일찍 많은 걸 준비할 걸이라는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의학기술의 발달 때문입니다. 저도 메디컬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의학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공부하다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도 아니죠. 좀 가까운 미래에는요, 특히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은퇴를 맞이하고 그런 시점에는요, 뭐 110살, 120살까지 사는 거는 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예상이지만요. 그래서 지금 발표되는 이 지표들 보면 늘 전년도보다 또는 전 통계치보다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플러스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요. 결국 이것이 바로 장수 리스크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중요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요, 노동소득과 지출을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연령대별로. 우리가 재무 설계할 때 가장 많이 보셨던 소비와 지출 그래프인데, 대한민국 노동소득 평균이고요. 보시게 되면 처음 약 30년은 빨간색으로 적자 구간을 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돈을 벌지 못하니까 부모님 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소위 이제 빌어먹는 생활을 하는 거고, 두 번째 30년은 이제 흑자 인생을 살다가 다시 60세 정도부터 다시 적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이 61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61세 시점, 다시 적자로 진입하는 시기가 계속 뒤로 밀릴까요? 앞으로 당겨질까요? 통상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앞으로 당겨진다, 적자가 점점 빨라진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지만 너무나 맞는 답변일 것 같지만, 근데 이게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왜 밀리고 있냐면요, 은퇴를 못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놓지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은퇴를 못하고 계속 은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한다.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은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기점으로 해서 61세 기준으로 해서 남성은 25년 이상, 여성은 30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 긴 기간을 적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평균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과 고객분들과 어떻게 보면 출발점을 저는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겠지 하고, 뭐 사실 내가 지금 은퇴 자금 마련할 돈이 어디 있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일단 대한민국 평균은 기본적으로 61세부터 적자라는 걸 보여주고 시작하시면요, 좀 경각심을 분명히 불어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객님하고 이제 이렇게 화법을 전개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컨설팅 포인트인데, 자, 종신연금 수령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 자, 갑자기 나오던 물이 안 나오고, 갑자기 전기가 끊긴다. 갑자기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뭐 아니면 청약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인터넷이 딱 끊긴다. 정말 황당스럽죠.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나는 뭐 90세까지 살기도 힘들 거야 라고 해서 90세로 연금 수령을 설정을 해놨는데 91세에 아침에 눈을 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지금부터 나는 이제 연금이 안 나오는데 엄청나게 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의학기술의 발달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래에 이거를 반영을 해서 기대수명을 예상하는 것은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기간을 확정해서 받는다거나 물론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되도록이면 연금은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종신 수령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요 보험사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사는 연금 산정할 때 평균 기대 수명을 산정해서 보험료라는 걸 계산해 놨는데 우리가 그보다 더 오래 살면요 그만큼 소비자한테는 이득이고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고객님한테 뭐 이게 이제 거짓말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보험사가 언제까지 종신 지급 방식을 채택해서 고객들한테 선택할 수 있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는 가정이고 예상이지만 그만큼 보험사한테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고객분들이 월 연금액을 보고 뭐 연금액을 봐도 월 얼마씩 나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월 얼마씩 나온다고 보면 야 이거 정말 어디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 너무 작다 이거 뭐하러 준비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SNS 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연금의 배신. 자, 낸 돈보다 받는 돈이 실제로는 뭐 30을 냈는데 45만 원을 받는다. 근데 물가를 감안하면 이 45만 원이 실질 30만 원보다 적은 25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연금을 뭐하러 드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저는 잘못된 컨설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맞는 얘기지만 이거는 돈을요 숫자, 산수, 수학적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물가 상승과 돈의 가치에 대해서 먼저 잠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983년도에 짜장면이 5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6,361원으로 약 12배가 40년 동안 12배가 올랐고요. 이거는 매년 6.4%씩 인상이 된 겁니다. 연봉이 40년간 6.4%씩 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연복리로 6.4% 수익을 냈다라면 어마어마한 이제 수익을 낸 것이겠죠. 그런데 1983년도에 이 돈을 아껴서 나중에 써야지 하고 이 500원 돈을 금고에 넣어놓고 2023년도에 꺼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껌 한 개도 못 삽니다. 껌 반 통밖에 못 산 정도의 돈의 가치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경제적인 용어로 구매력이 저하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같은 금액, 이제 표시된 금액이죠. 이 500원이 살 수 있는 게 40년 전엔 짜장면 한 그릇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껌 한 통도 못 산다. 뭐 예전에는 콩나물 뭐 한 바구니를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콩나물 한 줌밖에 못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돈이 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것이 바로 구매력이고요. 이거는 산술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요 11시간을 일하면 10,000원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걸 하시겠습니까? 11시간 일하는데 10,000원을 준다 그러면 시간당 시급이 950원이 좀 안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최저 시급이 얼마입니까? 이제 10,000원 좀 안 되잖아요. 이거 10%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대한민국에. 자, 이게 뭐냐면 바로 폐지를 줍는 일입니다. 폐지를 11시간 동안 주어서 결국 10,000원을 번다라고 합니다. 자, 엄청난 노동이 필요하죠. 엄청 힘드시잖아요. 자, 이 일을 통해서 10만 원을 벌려면요.
110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하루에 11시간씩 일하는 거 노인분들한테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10일을 일하면 10만 원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시겠습니까? 예. 한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예, 그냥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 직장이 없어서 뭐 이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돈이 없으면 이분들은요, 예, 자살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도시철도공사의 누적 적자가 1조가 넘었습니다. 자, 누적 적자의 주 원인요, 바로 무임승차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무임승차를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대구가 65세에서 70세로 경로대를 올렸습니다. 자, 서울도 예를 들어서 경로대를 65세 70세로 올려서 예를 들어서 경로대부터 뭐 그 지하철이 무임승차 된다라고 하게 되면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65세부터 70세 요 사이에 계신 분들은 5년 동안 내 돈 내고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자, 어떤 분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저는요, 지하철 택배 하시는 분들이 5년 동안 일자리를 잃는 것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그 롯데백화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지하철 택배 하시는 이제 그런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제 거래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5년 동안 지하철 택배를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어느 누구에게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누구에겐 특히 노인분들에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고리가 끊어지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보험을 컨설팅하고 보장을 컨설팅하고 보장자산을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리고 연금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용가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용가치는 뭐냐면요, 내가 1억을 벌 때는요, 뭐 100만 원도 우습게 쓰죠. 근데 내가 환수당했을 때, 자, 환수당했을 때는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돈이 갑자기 무거워지죠. 외식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이라는 것은요, 돈에 대한 무게가 가장 잘 느껴질 때가 바로 이 돈을 잘 벌 때야 못 벌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이 많고 지갑이 두꺼우면 사람이 목소리가 커진다라는 얘기도 할 정도로 이 내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은퇴 이후에는요, 뭐 제가 좀 재밌는 표현을 쓰면 평생 환수입니다. 이땐 소득이 끊긴 거거든요. 소득이 끊긴 이후에는요, 뭐 물론 연금소득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부족하신 분들은요, 이때 10,000원짜리 한 장, 50,000원짜리 한 장이 목숨을 부지하는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1시간씩 일해서 10,000원을 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의 가치는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금이요,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 그럼 그걸 뭐하러 들어? 이런 얘기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들이 그걸 준비해서 은퇴 후에 10만 원씩 받는다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폐지를 110시간 동안 주셔야 되는 돈이고요. 11시간씩 일한다면 1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매달 나오는 겁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는 연금을 컨설팅할 때는 이러한 마인드로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는 두 가지다. 산술적인 가치와 사용 가치가 있는데, 자, 사용 가치는 자산의 영향을 받는다. 내 수입의 영향을 받는다. 자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수입이죠. 수입이 끊기게 되면 돈은 굉장히 무거워진다. 자, 10,000원짜리 한 장, 내가 돈 벌 때는 우습게 커피 2잔 마실 수 있고 친구 밥 한 끼 사줄 수 있지만 은퇴 이후에 소득이 끊기게 되면 정말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은퇴 자산을 충분히 준비해서 내가 돈을 낼 수 있고 우리 손주들 돈 줄 수 있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혹시나 조금 더 좋은 노후를 준비시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험 영업의 정석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